어제 우리 시장은 결국 2,600선을 내줬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3일 연속 던졌다입니다. 시장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단기간에 빠지면서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서 1조 원이 넘는 물량을 던졌습니다. 시장이 단기간 오른 데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데 시장에 뚜렷한 하락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식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 복귀하면서 체크포인트 잡아가시죠. 양시장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0.86% 떨어져서 결국 2,600선을 이탈했습니다. 2,582.63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장 초반에 오르던 코스닥은 낙폭을 확대하면서 1.21% 하락했습니다. 지수는 875.70포인트입니다. 시장의 하락은 외국인과 기관의 부정적인 수급 때문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6,240억 원을 사들이면서 대량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4,054억 원, 기관이 2,078억 원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874억 원, 807억 원 매도했고요. 개인만이 2,826억 원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환율이 재차 급등한 점도 외국인 매도세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1원 70전 오른 1,292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발언을 앞두고 미국의 통화긴축 장기화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작용한 건데요. 간밤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장 환율이 또 한 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 시총 10위권 내에서 현대차와 기아를 제외하고는 줄줄이 내렸는데요. 삼성전자가 1.26% 하락해서 7만 원에 턱걸이했습니다. 7만 500원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53% 떨어져 55만 8천 원, SK하이닉스 0.86% 내려 11만 5,100원이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화학도 각각 1.56%, 2.17% 하락했습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대차가 3.08% 올라서 종가 20만 4천 원이었고요. 기아 역시도 2.69% 오르며 종가는 8만 3,900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10위권 모두 파란불이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나타냈죠. 에코프로비엠이 0.19% 하락하며 26만 1,500원, 에코프로가 0.39% 하락하며 76만 2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LNF가 3.34%, JYP엔터가 3.1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만 주가가 올랐습니다. 우선 교육 서비스, 정부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하자 공교육과 교과서 관련주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일단 교육 서비스 관련주들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교과서주에서는 유비온과 애니능률, 비상교육, IB기명 모두 상승했는데요. 유비온이 상한가로 1,942원, 애니능률 역시 상한가로 5,840원, 비상교육 26.7% 급등하며 6,820원의 장을 마친 가운데 IB기명 역시도 17.84% 올라 마감가 2,345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현대차가 베트남 진출을 확대하고 또 이달 수출입 동향에서 자동차 수출액이 증가한 영향으로 강세였고요. 조선업종은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현대차를 가장 많이 순매수하는 등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자동차 업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올린 현대차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대차는 지난 20일 인베스터데이에서 2032년까지 총 109조 4천억 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러면서 2030년까지 전기차를 200만 대까지 판매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는 현대차가 베트남에서 도요타를 제치고 판매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1월에서 5월 베트남에서 22,900세대를 판매하면서 시장 1위를 차지했는데요.
베트남이 현대차 그룹의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한 핵심 거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부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일제 현대차와 기아를 주목했습니다. 특히 삼성증권은 현대차 목표 주가를 30만 원까지 바라봤는데요. 삼성증권은 5월 이후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동반 주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0년부터 누적된 이연 수요 3천만 대가 자동차의 수요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원자재 가격이 작년 2분기를 기점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원가가 낮아진다는 전망입니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는 하반기 실적 피크아웃 우려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달러 강세를 제외하고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나 인도 시장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이 모멘텀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대차 전일 20만 원 선을 넘었죠. 3.08% 오르며 종가 20만 4천 원이었고요. 기아 역시도 2.69% 강세로 8만 3,900원에 장을 마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5개가 넘는 증권사에서 매수 의견이 나온 오리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증권사들이 올해 2분기에 시장 기대에 맞는 실적을 거둘 것이라고 오리온을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2분기에 오리온의 연결 기준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1% 늘어난 7,16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1.8% 늘어난 1,039억 원으로 전망했는데 이 부분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이고요. 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오리온의 지난 5월 국가별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국은 21.3%, 중국에서 13.1%, 베트남 8.4%, 러시아 8.9% 등으로 모두 성장했다면서 빠르게 외형 성장을 하며 주가 회복을 예상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8만 원까지, 신한투자증권에서는 17만 원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오리온 전날에는 3.98% 올랐습니다. 종가 같은 경우에는 13만 500원이었는데 일단 지난 5월 9일에 14만 8,100원까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지금 성장 둔화 우려로 조정을 받다가 반등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점검하고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체크했습니다. 그럼 목요일장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하세요.